이게 만약에 표현을 없어? 말을 하지. 이거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니네가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교점에 대해서 진짜 1차원적으로 말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의 단적인 예가 니네 교재에 뭐 나간 거 없어. 은하수 하고 있어. 교재 10페이지에 진짜 단적인 예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컨셉 브릿지 2-4에다가 넣어놓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y는 ax 3승 마이너스 2x, 뭐 a가 0보다 크대. 근데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7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네들의 일단 실근이 6개가 되어야 된대. 실근이 아니라 교점 수가 6개가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1차원적으로 니네가 행동한다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러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이 이제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얘가 이제 기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함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자신 있게 이제 한 6개가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 그려. 그러니까 이러면 교점수가 6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렇게 만약에 풀어 나간다라는 게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니네가 이게 지금 상황을 6개, 그러니까 6개가 되는 상황에 그려보는 거 어렵지가 않은데, 그럼 6개로 바뀌는 경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경계가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뭐 사실 나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거든. 뭐 이럴 때가 경계겠죠.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죠? 이렇게 하면 4개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빨간 걸로 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A에 대해서. A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경계가 이럴 때도 있는 거잖아. 이럴 수도 있는. 이런 것도 경계 아닌가? 이렇게 바깥에서 접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가 사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행위다. 이거 넌센스인 거야. 이렇게 간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이제 당연히 타당하냐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푸는 게 타당한 거죠. 식 조작을 해서 이거는 27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상황으로 끌고 가서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6차 방정식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이걸 정리하고 나면 a제곱에 x의 6제곱에 마이너스 4a의 x의 4승에 4x제곱 이거니까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1 0 이렇게 바꾸면 그냥 요 방정식의 실근이 6개가 되면 되고 x 3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수 있으니까 뭔 소리야 이걸 t라고 치환할 수 있으니까 그럼 3차 방정식 근해 판별로 그냥 바뀌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내가 양수해야 되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로 문제를 그냥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자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네가 교점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쪽으로 돌려서 식을 조작한다. 이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식 조작을 열심히 했다고 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치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볼게. m의 x-1 뭐 더하기 이게 좋지 않아. 이게 너무 재미없고 x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이걸 실근을 조사한다고 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그려보면은 일단 이런 느낌이지. 이것도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y는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1, 아니야 아무 나간 게 없어. 그래. 은하수는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뭐 대략 여기쯤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죠? 정확하게 맞지? 왜 그러냐면 여기 비율관계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이거의 교점수를 내가 만약에 교점수를 GM이라고 하자 그랬다 쳐. 그럼 GM이 몇 번 불연속이 될 것 같아?
GM이 일단 연속함수는 아니겠지. 불연속점 몇 개야? 안타깝다. 몰라? 야 몰라? 왜 두 개지? 어떻게 두 개야? 두 개인가? 아, 두 개인가?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아니잖아. 이때 아니야? 이때 한 번이랑 또 언제야? 헷갈리게 하고 있어. 언제야? 여기 해봐. 난 알아. 언제야? 몇 개야? 언제냐고 그러니까. 아 이거 미치지. 그러니까 이런 박대 먹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접할 때 이때만 바뀌잖아. 이거 이후엔 계속 세 개잖아, 그렇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꿨다 쳐. 이렇게 있어. 그럼 이런 데 있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불연속점이 몇 개일까? 세 개인 거지, 그치? 잘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바꿨어? mx 플러스 2. 이건 몇 개 같아?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냐면 0,2니까 여기를 지나지. 몇 개야 이런 불연속점이? 이건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연속이 날 때는 결국은 접할 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3개 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연속점이 3개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아까 요 정도 점에 있을 때 불연속점이 하나라는 거는 접하는 게 하나잖아, 그치? 여기서 접선 하나밖에 못 그으니까. 근데 여기선 접선을 몇 개 긋냐고 물어보면은 내 맘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반드시 뭐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대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이거였다고 치면 대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봐. 그러니까 t,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이 이게 접점이니까 0,2에서 접선을 그으면 t분의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 빼기 2가 3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가 결국은 이제 접점이 몇 개냐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얘기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보자 한번. 이게 3t 3승이고 저거 넘어가니까 2t 3승에다가 마이너스 6t 제곱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1 대입하면 0이잖아, 그치? 그럼 t는 1이 나오지. 여기까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t는 1이 나오면 또 하나의 근은 몇이냐면 나 문제 되게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외우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근데 봐봐, 이게 딱 두 개밖에 안 나왔고 이거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t-1의 제곱에 2t 플러스 이렇게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중근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근이란 얘기는 여기가 지금, 그리고 1의 의미가 지금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겠지, 그치? 그럼 불연속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여기서는. 그치?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푼 거잖아. 이렇게 풀었잖아. 이게 mx 더하기 2 이렇게. 이걸 원래 푸는 방법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이거라고.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바꿔서 니네가 이 그림을 관찰을 하면 결국은 얘가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m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여기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변할 것 같지만 여기서 교점수가 안 변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거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불편하겠어, 당연히? 이쪽이 불편하겠지, 그치? 이게 왜 불편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이렇게 강제로 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좀 기억을 하는 게 맞냐면 거기 뒤에 개념 설명에다 써놨지만 이거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야. 그냥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고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수 자체는 이 변곡 접선과 곡선을 경계로 해서 어디에 점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것까지 좀 이해를 하자 이거야. 알겠지?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지?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1개. 한 개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게. 접선을 못 끊는 영역도 있어? 없죠. 없는 이유는 뭐야? 지 자신의 적으로.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뭐 이런 데서 접선을 못 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런 데서 접선을 뭐 못 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냐고. 접선을 못 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고. 어? 없지? 없지? 왜 그러냐면 3차 함수 그는 하나 이상 가져야 돼요. 아, 그렇지. 알파 콤마 베타에서 t 콤마 ft에다가 내가 접선을 그었다고 치면 t 마이너스 알파분의 f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얘가 f 프라임 t라고 놓으면 이게 3차 방정식일 거야.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이거의 근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뭐 적당히 그어보면 일단 2개가 일단 눈에 들어오잖아. 근데 2개는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근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총합이 3개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라는 건 나머지 하나가 허근이 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선 무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뭐 밑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러면 요 변곡 접선에서 만약에 이런 데 접선을 그으면 요거 하나 그을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도 그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또 하나가 생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어보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왜 2개인 거야? 중근이 있는 거지. 어디가 중근이야?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가 중근인 거지. 그치? 뭐의 중근인 거냐면 요 방정식의 중근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순서를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을 때 3이잖아. 그랬을 때 변곡점이 지금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1, 몇이야 저기 1,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제 뭐 딱 이렇게 딱 되면서 요 점에 지금 정확하게 0,2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근 요 접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럼 저 접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어쨌든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면 t 분의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이 3t 제곱 빼기 6t 이렇게 될 텐데 없긴 한데 모두가 널 쳐다보고 있잖아. 어디 아파? 화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보면 이게 3t 3승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디까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난 니네가 이거를 풀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의 중근을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1이 중근인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게 알파가 세근의 합이 2분의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도 약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다. 아셨죠? 3차 함수에 한해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땐 대부분은 3차 함수일 거거든. 왜 그러냐면 야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fx하고 나한테 이제 mx 플러스 2 뭐 이거의 교점수를 gm이라고 하자. gm의 불연속점이 몇 개냐?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쳐. 근데 0,2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딱히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무조건 뭘로 풀어야 돼? 대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수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짚을게.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15페이지에 7번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만 더 주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대략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느낌이 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거거든. f가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gx가 뭐냐면 f'0x인 상황이야. 이랬을 때 이방정식의 중근이 x는 k이고 이방정식의 실근이 x는 12. 이런 상황에서 h3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걸 hx라고 놨을 때 h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해서 f를 결정해봐라 이랬던 문제인 건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케이스가 24가지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안 와서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내가 했었거든. 근데 이것 자체도 니네가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전체 케이스를 조사했을 때 전체 케이스가 지금 24가지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관찰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강력한 메시지야. 기하 관찰하지 마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기하로 관찰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gx.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러니까 f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24가지가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f 이렇게 그려놓고 뭐 대충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gx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되나 한 번만 점검해보자. 야, 그러면 절대값 f가 이렇게 생겼고, 그지? 이게 지금 g고, 그럼 마이너스 g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일단 접하지 않지, 그치? 접하지 않고 12에서 교점을 가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일단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내가 걸러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짓을 몇 번 해야 되냐면 24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시겠어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은하수 챕터 1에 이런 문제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0에서 x까지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t dt, 이게 gx일 때 g'x는 0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해서 미분을 하면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인데, 이거는 0이 실근이 4개가 생기고 이게 0, 2, 6, k가 생긴다 뭐 이랬던 문제이거든. 근데 이거 내가 뒤집어 까지 말라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방정식은 어차피 이거 또는 이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이거 또는 이거다. 그러면 얘도 그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이게 fx는 결국은 마이너스 gx거나 fx는 gx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조작할 때랑 이렇게 조작할 때랑 지금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진수야? 큰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gx가 이거는 양수여야 되지. 마이너스 gx가 좌변이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건 제한된 범위에서의 방정식이지. 이건 범위가 제한될 게 없단 말이야. 여기 오케이? 야, 근데 이 어쨌든 이 방정식의 전체 실근은 최대 몇 개야? 이거 합쳐서 6개지. 근데 이거의 근 중에 뭐가 있어? 무조건 0이 있지. 여기에도 뭐가 있어? 무조건 0이 있고, 문제에서 gx가 f의 접선이라 그랬단 말이야, 0에서의. 그럼 여기에 누가 0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 여기 0이 추가가 돼야지. f하고 g에. 오케이? 야, 그럼 몇 자리 남았어? 3자리 남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KK12를 배열해야 되잖아. KK12, 그치? KK12를 남은 3자리를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어떻게 3가지야? KK12가 3팩? K랑 K를 다르게 보는구나. 그 나중에 확률 계산할 때 K하고 K를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럼 6가지. 이거밖에 없지. 그치? K12K 안 야, 돼요? 이 병,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돼요? K가 짜증나네. 이게 생각을 해봐. 이거의 의미는 F가 얘하고도 K에서 접하고 얘하고도 K에서 접해야 돼. 어떻게 그래 뒤집어 깠는데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서도 접한다고?
F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단 한 톨도 그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근데 야 그리고 이것도 알잖아. K가 몇인 게 바로 나와. 이렇게 가면 6인 게 바로 나오지. 세근의 합을 일정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 66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봐봐. 야 여기서 내가 gx는 결국은 f'0x니까 이게 f'0x인 거니까 요 식을 fx의 식을 이렇게 쓰면 되지. ax 제곱에 x 빼기 12에 플러스 f'0x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fx는 ax의 x 빼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f'0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다시 내가 이 식을 한번 미분하면 f'0이 36 마이너스 f'0이 되면서, 따라서 f'0이 몇이 나오냐면 이게 36a, 18a가 나온다고. 이해돼? 그럼 여기가 18a가 나왔지?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 마지막으로 이용하면 절대값 f3에다가 더하기 g3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여기다가 그냥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7a 플러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4a,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요거 마이너스 생략을 하면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바로 판단이 되지. a가 양수일 땐 모순인 거 알겠지? 그지? 그럼 a가 음수여야 되니까 27a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하면서 a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f를 찾았고 마이너스 6분의 1 넣으면 여기 플러스 3x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답인 거야. 무슨 예수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케이스를 내가 헤아려.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헤아렸을 때, 오케이? 이게 케이스가 24가지가 돼.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럼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일단 뭔가를 대수적으로 관찰하기 전에 내가 식 조작을 진짜로 끝까지 다 했나? 이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지. 이제 이렇게 가면. 뭐? 그래서 식 조작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오늘 뭐 할 게 별로 없어.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오늘 할 얘기 별로 없고, 다음 주를 좀 기대하세요. 적분 은하수를 만들고 있는데 적분 2가지로 나올 건데 다음 주에 적분을 하는데 이게 한 70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은하수 자체가.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적분 다음 시간에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얘기만 할게. 부등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 조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개념 딱 5분만 얘기할게. 5분만. 부등식 조건 해석에 대해서. 일단 니네가 부등식이 나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뭐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이런 거 있죠. fx, 뭐 gx, hx, 뭐 이런 부등식이 만약에 있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리미트. 그치, 샌드위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샌드위치를 만약에 쓴다는 거는, 부등식에다가 샌드위치를 쓴다는 거는 이거 왜 쓸까? 이거 왜 써야?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값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샌드위치 정리를 썼어. 근데 값이 안 나와. 그럼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샌드위치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괜찮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조건 해석도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 이상이다. 이거는 교과 개념이에요.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이 뭐야?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 진짜 몰라? 최대값이 최소값. 최대값이 최대값. 그러니까 그게 정말 1차원적인 거야. 미쳐버리겠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 아니 이거 야, 어려서부터 다 배웠는데 어떻게 배운 거야? 이거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hx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야? 이거 조건 어떻게 바꾸면 돼? hx에 뭔 소리야?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좌변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푼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교과서적인 개념이고 이것도 니네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작해. 알겠지? 이거를 적당히 조작해서 hx는 k로 바꿔. 요 hx가 아니고 적당한 식 조작을 통해서 우변 상수로 넘겨서 이제 생각을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hx의 최소값이 k 이상이다라는 걸 풀라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근데 뭐는 허용이 될까 얘들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얘가 뭐보다 위에 있다.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건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거야. 근데 얘를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해석한다.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는데 이거를 니네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 쳐. 이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 쳐. 그러니까 이거의 기하적인 해석은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문제가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애가 만약에 이게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은 이거를 만약에 x제곱 더하기 k 이거의 실근을 만약에 판단하라 그랬다 치자.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y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야 그러면 이거를 기하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는 이 새끼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를 얘를 축으로 하는 이차 함수니까 얘를 막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인 거라고.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직선까지는 허용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등식의 기본적인 얘기고. 근데 세 번째는 이런 거는 고1 때 보통 나오는 건데 야,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fx1이 만약에 gx2보다 크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 그러니까 이거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이거 기하적으로 잠깐 생각해보면 f가 이렇게 있고 그냥 g가 이렇게 있어도 되지. 이렇게 있어도 f보다 g가 항상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를 잡아버리면 g가 더 커지니까. 그럼 이거의 해석은 뭐라고 하는 거야? fx의 최소가 gx의 최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가 부등식에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접한다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뭐 되게 못 봐. 그러니까 여전히 얘네가 되게 잘 못 보는 주제고. 만약에 f알파가 g알파인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알파에서 접한다. 왜? 만나는데 대소가 안 변하니까 x는 알파에서 접한다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못 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얘들아 fx가 3x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대. 됐지? 근데 f1이 3이래.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연결이 돼? 접한다. 누구랑 누가? 3x랑 접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등식이 어려운 거는 항상 이런 거거든. 이걸 배웠지. 그치? 지금 나한테 이걸 배웠잖아. 근데 fx가 3x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나한테 이런 조건을 줬어. 이거는 4번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 거야? 뭐가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지? 그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잘했어. 이렇게 줬다 쳐. 이거는 뭘로 해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집착.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 정적분 하나의 값으로서 G빵이 빵이고 G2도 0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건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x-2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s ds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1차 함수의 적분이라 2차 함수니까 전체적으로 3차 함수라서 gx는 3차 함수인 거지. 이거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y는 tx와 y는 gx의 교점수를 ht라고 하자 이랬으니까 여기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바꾸라고. gx는 tx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방정식의 실근수를 ht라고 하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gk가 0인 순간에서
그럼 이 얘기는 K가 0일 때하고 K가 2일 때 이랬을 때 HT는 여기서 이제 T는 0에서 불연속이 난다는 거고 HT는 T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 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근데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만 GX가 어쨌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고 얘가 지금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0,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언제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냐면 접하는 순간에서 불연속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해석은 결국은 GX는 0일 때 요 순간에서 얘하고 얘가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접하는 순간에서 불연속이 난다 이 개념은 일단 합리적으로 접할 때가 답이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접할 때 변하는 거라고 이거 자체는 접해야 교점수가 변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X는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요새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를 먼저 세세요. 제발 요거부터 세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 세는 거야. 변곡점을 갑자기 왜 고려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이 새끼가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다라고 네 가지가 있지. 두 가지도 잘했어. 그러니까 네가 말한 두 가지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이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데 요 두 번째 해석은 GX하고 마이너스 2X가 접한다라는 거지. 여기서 불연속이 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X하고 접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2X하고 접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2X하고 접할 수가 없어. 얘는 없어. 얘는 마이너스 2X하고 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너도 안 된다.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결정이 나고 모든 GX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G를 찾아보면 여기서 거기 제목에다가는 실근 삭제라는 걸 써놨는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이렇게 지금 접하잖아. 이렇게 가서 여기 마이너스 2X하고 접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지는 그냥 세근의 합으로도 찾을 수 있지. 그치? 세근의 합 써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놓으면 최고차항을 P라고 잡아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하고 마이너스 2X하고 요 교점을 내가 알파라고 놨을 때 이거의 근이 결국 0알파 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0이라는 공통근이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 PX X-2는 마이너스 2의 근이 알파 알파가 나온다는 거니까 요거 2차 함수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맞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 마.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P가 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아셨죠? 이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 이거 뭐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 모르는 애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거부하는 거거든.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요 길이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미분계수는 4P야. 최고차항 P라고 놨을 때. 그럼 4P가 지금 몇이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근 삭제라는 거는 뭐 거리곱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게 실근 삭제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냥 방정식을 해석을 했다. 이런 마인드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수가 번호가 좀 달라서 27쪽에 있는 문제랑 31쪽에 있는 두 개의 문제를 좀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두 문제는 좀 이제 나도 너무 지겨워서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풀어준 것 같아서 오늘 이후로는 좀 안 풀 것 같아. 다시는. 일단 요거 먼저 풀어보면 이게 너네가 어쨌든 수투에서 수투건 미적분이건 가장 해석이 좀 힘든 게 뭐일 거냐면 이 부등식 해석일 거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왔을 때 본인이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왜 그게 필연적인 생각일까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외워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외워져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서 어떻게 그냥 풀 것 같냐면, 그러니까 외워져 있으면 이게 대충 여기다 1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풀 거란 말이지. 1 넣고 이렇게. 근데 왜 1을 넣었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해본 다음에 이것도 막 조립제법을 쓰고 이런 행위를 아니 그러니까 왜 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정당성이 뭔데? 그늘 알려고. 밥들 살 아니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FX 함수 그늘 알려고. FX 함수값 정보를 줄 수 있잖아. 왜? 아니 그러면 봐봐. 또 이거 나 긁는 거니 우진아 혹시? 아니요. 아니야? 믿어볼게. 네. 그러니까 그 올해 9평, 그러니까 26학년도 거기 그 문제는 그러니까 F가 이제 비교를 해봐.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던 애들이 이게 어쨌든 정답률이 4%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모든 문제에 제치고 이 문제가 이제 정답률,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짓을 하는 애들은 여기서도 얘랑 같다라는 행위를 일단 해볼 거 아니야. 이거 똑같잖아, 식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여기서는 해보고 왜 여기서는 이거는 아닌 걸 왜 여기는 모르잖아요. 함수값을 모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네가 이걸 해봤지. 했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래도 해볼 거야?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지,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다 실전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거에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결국은 니네가 시간이 모자라는 거라고. 그럼 공부할 때는 시간착오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라는 걸 해야 되는 정당성을 스스로 찾으라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뒤에 맨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맨 마지막 문제. 이게. 근데 이제 GX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GX의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얘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 이랬을 때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여기선 얘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2야? 여기가 0이고 그럼 얘가 어디에 지난 직선이냐면 여기 지난 직선이지? 그러면 언제가 답이야? 이때 답이지, 그치? 이건 왜 이렇게 풀어? 왜 아니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야, 봐봐. 흥분하셨어요. 이거 왜 안 해? 아니 그래 그런 거는 딱 봐도 아니 그래프 왜 그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그렸어? 이거는. 그런데 이거 아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보기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래서 이게 정답률 4% 나오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정답률 4%가 나오는 거야. 근데 21번을 풀 때쯤에 니네가 시간 여유가 있겠냐 이거지. 없지, 이 새끼야. 딴게 쉬었잖아. 저런 걸,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 아니라 구하러 아는 걸 봐야지. 응? 일단 이거부터 봐야지. F3을 구하래. F3을 구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 F의 식을 찾아야지. 그치? 근데 몇 차 함수야 이게? 모르지. 그치? 그럼 뭐부터 해야 저 F3에 대한 윤곽이 들어오겠어? 몇 차 함수인지 알아야지.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몇 차 함수인지 찾는 게 일단 먼저인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은 일단 얘의 차수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지. 괜찮아. 이거하고 차이를 좀 알겠어? 얘는 3차 함수라고 줬잖아. 그치? 근데 얘는 내가 모르는 게 몇 개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차수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몇 차야? 3차라고 어디 써 있어? 2차일 수 있지, 그치? 2차 아니면 3차.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 2차 아니면 이건 알 수 있다 치자, 그치? 무한으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보면 빼서 무한으로 보내. 빼서?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 말이었어. 왜 x 4승으로 나누냐면 그래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서 얘도 0이 되지, 극한이. x 3승으로 나누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0이 돼서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니네가 샌드위치 정리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샌드위치 정리를 쓰겠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 나오니? 0이 나오니까 f는 3차 이하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최대 미지수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지. 최대 2개. 아니, 최고차하고 상수항을 아니까. 내가 모르는 거 최대 2개일 거 아니야, 3차일 때는. 그럼 여기 조건 2개를 찾아야 되겠지. 값 2개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내가 어쨌든 방금 샌드위치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왜 해보는 거냐면 니네가 샌드위치 쓰려고 하는 거라고. 얘하고 얘가 다른데 샌드위치를 써봤자 아무런 값 조건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로 보낼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이 행위를 한다는 거겠지, 니네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러니까 난 이게 답답한 게 이거 왜 출입제법을 쓰고 있어? 이게 대입해서 0 되는 게 보이는데 1이랑 딴 게 보여? 마이너스 2. 모든 양의 실수라고 써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왜 1로 보내는 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값에 대한 조건 하나인 뭐가 나오니까 F1이 이제 결국 0이다가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접합 조건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라서 세 개가 다 1,0을 지나는데 대소가 안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F'1이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6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조건 몇 개가 모였냐면 3개가 모였으니까 3차 함수가 결정이 됐겠지, 그치?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럼 생각을 해봐. 자, 구하라고 하는 게 F'10이야. 나는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fx는 x 3승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몇 개 있는지 봐. 모르는 게 몇 개 있어. 답을 찾기 위해서. 2개 있지. 그치? 아니, 프라임을 물어봤잖아. 친절하게 평가원에서, 그치? 아니, C를 구하라고 안 했고 A하고 B를 찾으라 그랬어. 나한테. 그치? 근데 여기서도 니네가 만약에 이런다고 쳐. 양변에 리미트를 씌운다고 쳐. 근데 일단 이런 행위를 하면 여기서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여기서는 내가 이거 같다라고 했더니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F를 모르니까. 그럼 일단 샌드위치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또 샌드위치로 풀리긴 하거든. 근데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쓴다 쳐. 근데 얘랑 같은 값을 모르니까 샌드위치 써봤자 일단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는 얘랑 같은 값을 아니까 어디로 보낼지를 생각을 했지. 근데 얘는 그럼 어디로 보내? 어? 그러니까 어디로 보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근데 보내서도 풀 수 있긴 하거든. 평가원은 항상 그런 걸 방지를 해놔. 야, 너 이거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겠지. 그러니까 0으로 보낸다 치면은 F'0 나누기 2 빼기 2가 이게 F'0이니까 F'0이라고 볼 수 있다 치자. 이게 0인데 그럼 그렇게 되면 어쨌든 F'0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치? F'0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이 나와. 근데 일단 F'X는
3x제곱에 2ax 플러스 b인 상태에서. 근데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이거랑은 다른 거지. 이거는 1로 보냈더니 이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게 범위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랬으면 좀 달라지지. 예를 들어서 f'0이 정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면 좀 다른 거지. 오히려 이쪽이 맞는 거겠지. 이렇게 되면 f'0을 5개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f'0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쳐. 근데 또 이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런 거야. 이게 누가 봐도 모처럼 생겼어. 기울기처럼 생겼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기울기로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 이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몇 가지 시도해봤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실전에서 조졌다 생각이 드는 거지. 불안에 떤다고 이제 어떡하지? 이걸 맞아야 대학을 가는데 이런 느낌. 근데 까봤더니 안 맞아도 됐었다.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니네가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냐 문제 풀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봐. 모르는 게 A하고 B가 있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모르는 게 있겠지. 여기에 뭐가 있겠어? A, B가 있겠지. 여기에 뭐가 있겠어? 모르는 A, B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는 게 몇 개나 있어? 2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모르는 거 A, B가 있고 여기도 A, B가 있다고.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이게 쉬운 이유, 이거는 졸라 쉽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이게 쉬운 이유가 뭐야? 야, 이거하고 이걸 알잖아, 그치? 얘만 모르잖아. 얘하고 얘를 정확하게 알잖아.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여기 이쪽에 모르는 게 A, B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A하고 B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아는 게 나오고 여기에 아는 것이 나온다면 어떨까? 이러면 풀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거는 모르는 걸 한쪽으로 모을 수 있잖아, 가운데로. 그러면 이쪽에 아는 게 있고 이쪽에 아는 게 있다면 이거랑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고 체계 자체를 결국은 내가 모르는 거 미지수 A, B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fx가 어쨌든 x의 3승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여기가 2x분의 8x의 3승에 마이너스 플러스 4a의 x 제곱에 2bx 이렇게 된다고. 여기 x 4승이 된다고. 여기는 2분의 3x제곱 2ax 더하기 b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럼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면 여기가 4x제곱에 2ax에 플러스 b 이게 이제 x 4승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을 내가 정리를 하면 이거고 이쪽 정리를 하면 하기 싫어. 2분의 5x제곱에 ax에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쪽을 좀 정리해서 저쪽에 이 양변 2배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해볼게 한번.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이거 해볼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해봐. 이렇게 정리가 돼. 2배 해갖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정리가 될까? 넘겨. 이렇게 되잖아.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이거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를 게 없지. 100%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몇 학년도에 나왔냐면 19학년도에 나왔고 26학년도에 거리감이 있잖아. 문제를 발전을 시킨 거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지. 얘를 그리세요. 기하적으로 풀 수 있게 됐네. 여기가 지금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2야. 1대 루트 2라서.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루트 2일 때 요 길이가 여기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러면 이 친구하고 연두색 사이에 어떤 직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두 개 사이에 있어야 되는 직선은 유일하게 얘밖에 없지. 그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직선은.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된다. 뭐 알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게 세 개였으면 그런 행동을 하기가 힘들겠지. 아셨죠? 그래서 13번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30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거기 이거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옛날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야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하적으로 이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고 기하적 해석이 만약에 전혀 안 돼. 이게 기하적으로 풀 수가 없었잖아, 그치? 전혀 안 되면 그냥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인 거야. 계산.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계산을 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알겠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소리 할게 그 33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19학년도에 나왔던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할 때마다 애들 푸는 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야 그 문제를 읽어보면 fx가 x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대. 그다음 gx가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런데 가조건에서 fx의 0,0에서의 접선이 x축이래. 그 다음에 gx의 마이너스 아니지 2,0에서의 접선이 x축이래. 그럼 야 이만큼만 읽고 이 말하고 이 말을 읽고 gx는 결정이 되잖아. 이렇게 바로 그치? 이 말을 읽으면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근데 이 말을 읽으면 f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0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x축하고. 그치? 야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왔지 f가. 그치? 그럼 니네 뭐부터 해야 될까? 케이스 분류. 그래. 근데 케이스 분류 하겠지, 그치? 그건 당연한 거고. 뭘 해야 될까?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하라고. 케이스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 해볼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보고 아니 케이스가 3개 있다라는 생각이 어렵냐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전체 케이스가 3개가 있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F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보통 애들이 이 문제 끝나고 하는 얘기가 항상 이런 거야. 선생님 이걸 못 봤어요. 그 질문은 굉장히 그거는 이게 뭔가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얘기라고. 이걸 못 봤어요가 아니라 이것부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봤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문제 이상하게 풀고 있다라는 거지. 아니 왜 케이스가 3개가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봐? 한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일단 뭐가 써 있냐면 2,0에서 y는 fx의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대. 3차 함수의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는 데는 어디하고 어디야? 뭐? 2,0이 있을 수 있는 데는 어디하고 어디야? 그래? 변곡 접선 위거나 어디야? 곡선. 곡선.
나는 그 궁금해. 이게 혹시 어렵나? 이게 일본 애들 교과서에는 이게 써 있거든. 진짜요? 진짜. 나 일본 애도 가르친 적이 있어. 왜요? 진짜야. 뭐 하다가? 그 전 학원 원장의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래서 내가 그 공짜로. 근데 그때 진짜 개빡쳤던 게 뭐냐면 내가 일본어를 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그럼 이 새끼가 질문을 해. 일본 책을 들고 와서 나한테 그냥 선생님 어떻게 풀어?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좀 화가 났었어. 그때.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내신 대비는 전국고고 일본에서 내신 대비를 하러 와도 대비해줬어. 와 세계적이시네. 그러니까 변곡사에 이렇게 있을 때 곡선 위에 점에서는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는 거라고. 응? 2개 그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2,0이라는 거는 변곡 접선 위에 있거나 곡선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했다 쳐. 그러면 여기가 변곡 접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거나 여기가 2여야 되지. X축 위에 점이니까. 이제? 근데 이 그림은 안 되지. 왜냐면 다 조건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얘하고 교점이 하나여야 된대. 근데 이렇게 생기면 교점 하나일 수 없고 이렇게 생겨도 교점이 하나일 수가 없다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다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너무 타당하지. 2,0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긴데. 알겠어? 여기 아니면 여긴데. 0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그래서 그림이 이걸로 확정이 난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거기 뒤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비슷한 문제 넣어놨는데 그 34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 거기 10-2 컨셉 풀이 10-2번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중에 3차 함수 y는 fx에 접하는 접선이 y는 x와 y는 5x 플러스 4밖에 없대. 이것뿐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가 있을 수 있는 데는 어디라는 거야? 변곡 접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 곡선 위에 있거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변곡 접선 위에 있으면 뭐의 모순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런 데 있다는 거야. 곡선 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 하나를 이렇게 그어서 이 친구가 y는 5x 플러스 4라는 거고 이 친구가 y는 x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니네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일단 외워서 지금 내가 문제를 풀고 있잖아. 사실 이걸 안 외운 풀이가 아니라 이거는 외운 풀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어디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외워놓고 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면 이게 4로 바뀌면 외워서 풀 수는 없다고. 그치? 그러면 한번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개. 그냥 계산하는 거야 무조건. 무슨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잡고 요 점을 t 콤마 ft라고 잡아줘. 접선 하나 그어봐. 그러면 t 마이너스 알파분의 f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잖아. 얘하고 f 프라임 t랑 같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그냥.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사실 이 문제도 이런 풀이 말고 물론 이 당시 애들도 이런 거 외우고 있었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봐봐. 케이스 뭘 나누고 있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야 2,0에서 여기에 x 3승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에 여기에 접선을 2개 긋겠다잖아. 그러면 접점을 내가 t, t 3승 마이너스 알파 t 제곱이라고 놨을 때 t 마이너스 2분의 t 3승 마이너스 알파 t 제곱 빼기 2가 3t 제곱 마이너스 2알파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는 말이야 그냥. 2개라는 말이야.
그럼 그냥 이걸 풀면 되는 거라고. 이거의 근을 판별하면 되는 문제인 거라고.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건강한 풀이라는 거지. 안 외웠잖아 아무것도. 그치? 뭘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이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좀 인지를 해.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게 맞을까 아닐까? 안 맞지, 그치? 뭐가 더 많아 원래? 근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럴까? 아니지. 아니지. 아씨. 공통 접선 때문이지. 여기 이런 데서 알파 코마 베타라고 하면 접점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 하나, 두 개에 해당하는 접선이 이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통 접선 때문에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부등호가. 근데 3차 함수에서 공통 접선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3차 함수에 어떻게 공통 접선을 네가 그려봐. 그 필지상 받겠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공통 접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통 접선, 공통으로 접하는 한곡선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몇 개를 그을 수 있다는 3차 함수는 당연히 외우고 계시고요. 아셨죠? 외워. 알겠지? 3차 함수 정도 외우고 계시고 나머지 함수에 대해서 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에 묻었어?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시험 볼 거예요. 예. 아니야. 저보다 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좀 쉽게 바꿨어.